현재 시간은 4일 06시 30분 정도 됐고요. 다우지수와 S&P 나스닥 모두 1%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전일 다우지수가 한 400포인트가 넘게 빠졌는데 금일 또 399포인트가 올라가지고 1.37%, 전일 빠진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만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 증시는 독일 닥스 지수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아 증시를 좀 보면 아시아 증시가 니케이가 0.53% 빠지고 상해 증시가 0.86%가 빠졌는데 우리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0.7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2493포인트, 지금 신고가를 뚫고 있다라고 보고요. 대망의 2500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한국 주식을 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해서 1월 10일 날 나온 뉴스였고요. 거기에는 한국 주식이 미국 시장의 대안으로, 미국의 큰 변동성 시장의 대안으로 한국 주식이 될 수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에서 그동안 많이 소외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사라라고 해서 거기서 네 가지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NC소프트 이렇게 최우선 종목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돈을 먼저 집어넣을 때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외국인들이 수익률 게임을 하기 좋은 종목에 우선적으로 돈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 드렸지만 국내 증시에 순환매가 돌 때는 그 순환매는 삼성전자가 우선 먼저 간다. 지금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월요일날 슈팅이 걸렸다라고 해서 갭이 뜬 다음에 일정 부분 거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때 그 다음 종목의 순환매 종목을 보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정체된다. 고점을 찍고 만약에 1% 정도 올랐다가 거기서 0.5% 정도로 쭉 쪼르륵 흐른다라고 할 때 지지저항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수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못 오를 때 가는 종목군들, 환율 하락 수혜주들도 될 수 있고요. 근데 금융 섹터가 크고 또 IT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할 때 다른 IT 반도체가 또 오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그날의 주도 섹터가 상당히 틀리면서 그 주도 섹터가 순환매를 하면서 서서히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돼요.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인다. 5% 오르고 1, 2% 조정 보일 때 그때 잘못 들어가면은 이거는 손실나고, 또 다른 종목군들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매물 소화를 할 때 다른 순환매 종목들은 금융지주사라든지 아니면은 증권주, 그러한 종목군들이 4% 5%씩 오르고 이럴 때 소외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일정 부분 조정을 또 보일 때 건설이라든지 정유화학, 그 다음에 철강, 조선업종이 갑자기 또 올라가는 부분들도 될 수 있고요. 또 내수주 관련해가지고 이마트라든지 아니면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막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은 또 흘러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매들이 빠르게 한머니들이 그거를 찾아가지고 베팅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데이 트레이딩에서 핫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코스피 종목군들은 3에서 5% 정도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총들이 다 크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에 그냥 5% 10% 이렇게 오르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정확하게 오늘의 이슈를 보고 어떤 섹터가 오를 것인가, 그것은 삼성전자가 정체됐을 때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3%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테마들에 대한 것들,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테마도 순환매를 돌아요. 하물며 남북 경협 테마, 그동안에 정말 못 간 테마들이 남북 경협이죠. 경협도 순환매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미국 지금 시장 지도, S&P 500의 시장 지도를 보는데요. 금일은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까지 다 올랐죠. 이 대다수가 지금 올랐다. 금일은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고 1%, 2% 안정적으로, 내지는 0. 몇 % 요렇게 그렇게 본다. 오늘은 또 에너지 섹터가 전일 급락,
오늘 급등. 엑슨모빌이 2.41%, 쉐보론 텍사코가 2.92%. 완전히 롤러코스터죠. 전일은 급락했고 오늘은 또 급등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은 제가 매매했던 신풍제약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때는 그러니까 한 10시 45분 정도에는 이 종목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매매가 들어갔는지 이게 10주가 매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호가창을 클릭하다가 주문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신풍 페이지별리다 마이너스권에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하고 원래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돌리다가 클릭 미스로 아마 주문이 10주면은 LG생활건강 그러한 종목군을 보다가 저기 클릭하다가 아마 그게 주문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클릭 미스로 해가지고 호가 주문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클릭 주문 그런 거 좀 조심하시라라고 이때 제가 11만 3천원 3,500원에 시장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잡은 부분이거든요. 급등을 해가지고 고가를 뚫을 때예요. 고가를 뚫을 때 1분 사이에 이면은 거의 3%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1, 2분 사이에 이게 벌어진 상황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좀 정리가 들어가고 슈팅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시장가로 그냥 잡아버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익 실현 전량 수익 실현이 이때 한 30% 물량을 좀 덜어내고 12만원 돌파하고 12만 5천원이 당시에 2차 VI였어요. 2차 VI였고 저점 대비해서 2차 VI죠. 이게 12만원 밑으로 빠지는 바람에 그때 물량을 정리가 들어간 거죠. 12만 1,000원 정도의 정리가 들어갔고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매매를 끝내려고 했는데 12만 5천원 그러니까 이 고점을 뚫는다라는 거는 2차 VI로 가겠다라는 거고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들어갔죠. 12만 3천원 그렇게 해가지고 2차 정적 VI 뚫고 슈팅 걸리고 거기서 수익 실현을 했어요.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12만 7천원 그러니까 13만원 부근까지 가다가 꼬꾸라졌기 때문에 2차 VI를 저는 최고가라고 봤어요. 신풍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종목은 내일하고 상관없다.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전혀 상관없고 오늘은 투매 이후에 올라가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추세를 형성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서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매수세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가든 말든 그러니까 물량을 좀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에 영상을 켰죠. 그때 당시에 2만 원에서 14만 2천 원 그래도 이 수익이 꽤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13만 원 무너져가지고 그냥 던지고 나왔죠. 거의 본전 수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3번을 한 거예요. 1번, 2번, 3번. 한 번은 본전 나오고 2번은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금일 또 저녁 먹을 때쯤에 선배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선배님이 신풍제약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분 역시도 신풍이 좋은지 알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그 매매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그 종목이 좋은지 알고 잡는 거죠. 그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잡는 건데 그 종목이 좋은지 알고 잡아가지고 시간에 마이너스 5%인가 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실이 한 8% 정도 지금 잡혀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져나온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던지고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도 만약에 시장가로 잡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부분들을 시장가로 잡아서 한 템포에 그냥 일정 부분 물량 또 던져버리고 거기서 그 슈팅 한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고점을 뚫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전량 던져버리고 그때는 1차 매매가 다 끝이에요. 스캘핑으로서 10분 사이에 끝나는데 그거를 3시 근처에 실시간 하는 거를 잠깐 들어와가지고 제 음성도 안 켜고 매매하는 걸 보고 신풍제약을 들어가가지고 물렸죠. 물려가지고
마지막에 훅 빠졌으니까 거의 3분, 5분 사이에 그냥 훅훅 빼니까 동시효과에 뺀 다음에 거기서 시간 외에 5%나 6%도 빠졌다 그러더라고.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8% 정도 되는데 전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하지 마셔야 돼요. 트레이딩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먹튀를 해버리고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월요일날 어떻게 갈지는 전혀 예측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래는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면 안 돼요. 주식 초보자나 주린이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좀 우려감이 있었죠. 재밌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했는데 몇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손절을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해도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5%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런 거를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려감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이 매매 자체가 다 위험한 매매들이고 요럴 때는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뭐 트레이딩 11만 원 요럴 때 보통 제가 이럴 때 좋아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순매수로 돌면서 이때 뭐 만주 2만주씩 막 프로그램이 타타닥 사버려요. 사버리면 선수들 같은 경우가 팍 따라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도 시장가 사가지고 이 자리에서 돌파할 때 사서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1분 사이에 이게 쭉 올라가가지고 3% 5%가 갑자기 수익이 확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큰 슈팅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2차 VI를 최우선으로 거기서 모든 물량들이 다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잡은 분들이 이 밑에서 잡은 분들이 이럴 때 다 정리가 들어가는데 이럴 때 매매하는 거는 물량을 아주 줄이든가 손절을 확실하게 하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많이 들어가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매매를 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종목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빠져가지고 10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슈팅이 나온 다음에 다가 빠지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손실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바람직한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초단타 스캘퍼 본인이 손절이 확실하고 그리고 스캘핑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는 매매고요. 그러니까 지인분이 마이너스 8%인데 뭐 금액은 크게 들어가진 않았다라고 해도 500만 원을 베팅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40만 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크죠. 조심하셔야 돼요. 뭐 1분 사이에 그렇게 일사천리로 그런 손실이 잡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원래는 제가 요 부분 베팅하고 수익 나는 부분들을 기분 좋게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거로 편집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배님은 이런 매매 하지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절이 안 돼서요. 욕심은 많으시고 손절은 안 되시니까 이분이 원래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는데 파생을 좀 하셔가지고 급등주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가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또 이런 걸 가지고서 그분 같은 경우 뭐 3천만 원 들어가가지고 몇백씩 드세요. 10% 정도 먹고 나온 적도 있고 가끔가다 그렇게 드시니까 그런데 치고받고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줄어들면서 생활비 쓰시고 하니까 좋은 매매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면 국내 증시는 K200 지수를 연결 선물로 월봉으로 보면 340포인트가 고점인데 지금 333.10포인트예요. 거의 고점을 지금 뚫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2017년도의 고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 더블 딥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도 더블 딥이다. 근데 지금의 유동성으로 보면은 이 유동성을 넘어섰거든요. 2017년도의 유동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될 것인가. 이 신고가를 계속 뚫어버리면은 월봉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새 상승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이 늦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계속 실시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지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코스피 200 지수고요. 자, 코스닥 150 차트 월봉 지수로 보면은 못 올라가고 있죠. 이거 역시도 2017년도, 2018년도 초 17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255포인트. 문제는 코스닥 150 차트 같은 경우는 수출주가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IT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주.
이건 환율 하락에 대한 것이 굉장한 악재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이 되면 될수록 그런 종목군들이 못 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IT 반도체 또 있고 오히려 코스닥이 좀 정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는 아니에요. 코스닥이 주도 섹터가 되지는 않고 하락에 대한 부분 그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달러 환율 선물로 보는 차트인데 1115.30원인데 이게 1100원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수출주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100원이 무너질 때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때려먹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원화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 치는 거죠. 원달러 환율 워낙 강세에다 베팅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금 올렸다가도 거기서 또 맞고 그대로 무너지니까 이런 차트가 나온다. 여기서 매도친 물량들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들인데 다시 무너질 때는 더 무섭게 무너지죠. 지금 수출주에 대해서는 굉장한 공포예요. 1100원, 10원, 1000원이 간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행도 경제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한국은행이 개입을 해야 되는가 막 지금 상황은 아니고 1100원 무너지면서 머리 돌리고 그리고 일정 부분 환율을 잡아야 되는가 마는가 정부에서 또 개입을 해야 되는가 막 정신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1100원이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1100원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내수 관련주들 또 내지는 뭐 금융이나 증권 섹터들 코로나에서 그동안 못 갔던 컨택트 산업들 이런 종목군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지수와 관련된 종목이고 얘네들은 환 해지를 하고 글로벌 증시가 좋고 삼성의 반도체를 쓰는 슈퍼컴퓨터를 많이 도입하는 업체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곳 페이스북도 그렇죠. 삼성전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오르는 것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데가 오르는 거는 삼성전자에도 도움은 되지만 그렇지만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선물,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황이다. 이게 1100원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급속도로 국내 내수주들이 상당히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내수주에 대한 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코스닥에도 내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 움직임이 없다가 100원 무너질 때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베팅이 들어오면서 10%, 20% 어떨 땐 상한가 막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환율과 연관돼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환율 차트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결국에는 달러를 받아가지고 원화로 해서 우리나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환차 손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그러고 실적이 향상됐음에도 환차 손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손실이 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것이 바로 지금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정체되는 부분들이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잘 보시고 베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